여름철에도 많이 생겨요. 갑자기 앞에 노래 부르고 막 그럴 땐 좋다고 막 눈빛이 반짝반짝 했는데, 자, 강의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눈을 아래로 15도 아래로 내리꽂고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게 지금 벌써부터 표정들이 심각해졌어. 강의하자 그러니까. 자, 근데 이건 아셔야 돼. 오늘 강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혈관 나이 하잖아요. 그죠? 네. 혈관 나이가 건강 나이라고 합니다. 혈관 나이가 건강 나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겨울철에는 근육도 굳고, 그죠? 그 다음에 혈관도 이렇게 딱 움츠러들잖아요. 좁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혈압이 높은 분들은 쉽게 그런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그 심장의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머릿속에, 뇌 속에나 우리 몸속에 있는 미세혈관은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간신히 보일 정도의 얇은 혈관. 특히 이 머리 쪽에 많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혈관이 망가져서 죽을 확률과 대동맥, 엄지손가락 굵기에 대동맥이 망가져서 죽을 확률은 50대 50이래요. 네? 그런데 큰 혈관이 망가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혈관의 80% 이상이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간도 마찬가지지만 간도 70% 이상 고장날 때까지 모르잖아요? 혈관도 70~80%가 막힐 때까지 몰라요.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미세혈관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증세 뇌졸중이에요. 무증세 뇌졸중.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에 있는 아주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그 주변 세포가 괴사가 됐는데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그게 막혀도 그 주변이 괴사가 돼도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정도 또는 뭐 10분의 1 정도 밖에 고장이 안 나. 그러니까 증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증세 뇌졸중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예고 없이 탁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 미세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 혈관이 망가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뭐 수축되고 뭐 쪼그라들어서 그렇다고 쳐. 근데 여름철에는 왜 그럴까? 날도 더운데 이거예요. 특히 심장질환 환자가 많아요. 여름철에. 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음양오행으로 보면 봄은 봄 하면 뭐예요? 간이죠. 그죠? 여름 하면 뭐예요? 심장이에요. 예. 이제 심장이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계절이 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여름 하면 덥잖아요. 일단은 덥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수분, 그 다음에 전해질. 얘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더우니까 일단 배출이 돼요. 날 더우니까. 그러면 혈액은 어떻게 될까? 혈액 농도가 짙어지겠죠. 그죠? 끈적끈적해져요. 혈액 농도가. 혈액 농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혈액 농도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심장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심장에 엄청나게 무리가 가겠죠? 그죠? 농도가 진하니까 이거를 막 그냥 강제로 막 펌프질을 해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심장에 엄청 무리가 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혈류, 다시 얘기해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 예? 혈류가 어떻게 돼요? 지연이 됩니다. 늦어져요. 혈류가. 그러면은 바로 뭐가 생겨요? 혈전이 생겨요. 혈전. 그래서 여름에는요, 혈관이 확장이 되잖아.
그죠? 더우니까 혈관이 늘어나잖아. 그런데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도 어떻게 돼요? 심장엔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무리가 기저질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심장마비가 많이 와요. 심근경색. 너무 힘들어, 심장이 약한데 쥐어짜야 되니까. 그래서 한여름 장마철에 예? 막 습하고 덥고 고온 다습한 날 기력 없는, 그러니까 와병 중에 있거나 좀 몸이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약해 힘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많이 가셔요. 그건 뭐예요? 심장이 펌프질하다 지쳐가지고 멈춰버리는 거야. 아예 모르겠다, 쉬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날이 더우니까 혈관이 확장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자, 혈관이 확장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심장 입장에서 본다면 펌프질 해야 될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좁아졌을 때 보내는 양하고 이만큼 넓어졌을 때 양하고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 심장이 상당한 무리가 갑니다. 혈관이 확장됐기 때문에 네, 심장에 엄청난 무리가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주변의 근육이 이제 무리를 하다가 얘도 지치겠죠. 남들 다 휴가 가는데 난 휴가 못 가고 계속 지금 펌프질하고 있는데 더워 죽겠는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심근경색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실내외 온도차예요. 실내외의 온도차가 문제예요. 지금 바깥의 온도 낮에 어제 32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덥다고 실내에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막 틀어. 그래갖고 실내 온도를 한 25도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냥 20도 막 18도 막 내려버려. 그러다가 밖에 또 나가. 그러면 어떻게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일단 뭐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 균형이 깨져버려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져요. 제일 먼저 깨지는 균형이 어디에요? 여기에요.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뭘 해요? 심장 박동, 자율신경을 유지하죠. 체온 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율신경계가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호르몬이 균형이 깨집니다. 자, 그러면 심장은 자율신경이에요? 아니에요?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이 아니면 잠자는 동안에 나도 자자 그러고 멈추면 큰일 나니까. 자율신경은 내가 잠을 자던 뭘 하던 알아서 지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착각을 해. 주인이 자네 나도 자도 되나 보다 하고 자버려. 그럼 어떻게 해? 눈 떠보니까 저 세상이야. 네. 하나님하고 앉아갖고서 고스톱 쳐야 돼.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일 심각한 건 한여름철에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그냥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운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서 어떻게 놀러 갔단 말이야. 그리고 놀러 가서 딱 차에서 내리니까 더워. 막 더워 죽겠지. 그래도 막 놀러 간 거 이렇게 신나게 막 땀 질질 흘리면서 놀아. 그래갖고 땀이고 전해질이고 밖으로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시원한 차 안으로 도로 그냥 딱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갔다가 어떻게 나 갑자기 어지러워. 그리고 탁 누워버리면 못 일어나. 제 친구 와이프가 한 번 그랬어요. 신나게 애들 데리고 그냥 놀이터 가고 막 바이킹 타고 난리 치다가 잠깐 내려가고 여보 어떻게 나 잠깐 어지러워. 그러고 딱 누웠는데 그대로 응급실로 가갖고 뇌졸중 와가지고 뇌출혈해. 그래갖고 수술하고 나서 지금도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됐는데 지금 거의 뭐 20년 가까이를 장애를 안고 살아요. 일부 장애를. 그 한순간. 그래서 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체질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은 여름철에 실내외 온도가 너무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적당히 체온 유지해가며 걸어가면서 유지를 하지 않으면 호르몬 교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특히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환경적인 요인.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식습관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바로 뭐예요? 혈관 세포를 공격을 해서 파괴를 하는 주범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모시스테인. 근데 얘는 무엇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냐면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애. 메티오닌이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성질이 메티오닌. 그럼 메티오닌은 뭘까요? 메티오닌은 바로 머리카락, 우리 몸의 손톱, 발톱, 그 다음에 혈관, 뭐 이런 것 등을 만드는 일종의 단백질 가수분해 물질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그죠? 네. 아미노산.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간에 저장돼 있다가 간에서 필요한 만큼 어떻게 돼요? 효소 분해를 통해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그냥 일반 아미노산이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몸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얘를 먹어야 되는 건데 이 메티오닌은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 근데 얘가 이렇게 나쁜 놈으로 바뀐다고? 이유가 뭘까? 바로 메티오닌을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물질이 있어요. 네? 그게 뭘까요? 바로 비타민 12, 그 다음에 엽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얘가 요거를 효소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 머리카락, 손톱, 발톱, 혈관 등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 비타민 12 또는 엽산이 부족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몸에 아무리 내가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이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돼요? 아미노산이 몸 안으로 전환이 안 되고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놈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섭죠? 우리가 먹는 게 요것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12, 엽산 그러면 메티오닌이 요걸로 안 바뀌려면 바로 뭐예요? 호모시스테인이 아니고 그냥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또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외에도 몸 안에서 쓰는 근육으로도 이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테인은 괜찮은 애인데 호모시스테인은 나쁜 놈이에요. 그럼 요걸로 바뀌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비타민 6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주의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B6, 비타민 C, B12, 엽산이라고 하는 비타민과 같이 먹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을 공격하는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어요. 이 얘기 왜 하냐? 날 더워지니까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이죠? 날 더워지니까 야 삼계탕 먹으러 가자, 오리구이 먹으러 가자, 삼겹살 먹으러 가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들 식사하시고 뭐 술 먹고 맥주 먹고 그러려면 그러고 배 두드리면서 뭐 좀 놀다가 오지? 야
단백질을 먹었으니까 비타민 6, 비타민 12, 엽산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먹은 거는 내 몸의 보양식이 아니라 내 혈관의 세포를 파괴하는 나쁜 물질로 전환이 되기가 딱 십상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음주, 술까지 먹어줬네? 거기다가. 그죠? 아니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더 지독한 호모시스텐으로 바뀌어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돼요? 날 덥죠. 그죠? 그러니까 막 땀 찔찔찔찔 나겠죠? 그래서 여름날, 왜? 나이 드신 분들, 부모님들 모시고 오리고기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119에 실려 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먹은 게 내 소중한 가족이 보양식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독약이 된 거죠. 닭고기 먹었을 뿐인데, 오리백숙 먹었을 뿐인데, 그렇지, 그것만 먹었을 뿐이니까 같이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반드시 휴대하고 다녀야 되는 건 뭐예요? 전해질,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비타민, 전해질, 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거. 뭐가 있죠? 에너벨. 그죠? 에너벨. 여러분들, 에너벨 꼭 몇 개씩 지갑에 넣고 다니죠.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면 반드시 같이 드시고, 유난히 식사할 때 땀 많이 흘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있으면 하나 먹어보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입안에 상처도 안 났는데, 입안에 상처도 없어, 염증도 없어. 그런데 입안이 따갑고 혀도 막 따끔따끔하고 막 화끈화끈하고 딘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어요. 병원 가서 물어봐? 몰라, 의사.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뭐예요? 노인성 작열 증후군이라고 해요. 입 안에 막 열이 나는 것처럼 화끈거리고, 근데 하루 이틀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 여름철에 특히 그래요. 환장을 해. 뭘 먹어도 맛도 없고 막 딘 것 같아갖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거든요. 노인성 작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왜 그래요? 바로 비타민 12, 엽산 요거 두 가지 딱 부족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뭘 먹어도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뭐예요? 뭘 먹어도 요즘은 맛이 없어. 입안이 까끌까끌하고 그냥 화끈거리고 그냥 뭘 먹어도 쓰고 그래. 그런 분들은 엽산 부족이다. 그런 분들도 지속적으로 멀티비타민이나 우리 에너벨 같은 거 한 달 이상 꾸준히 복용하시잖아요. 그럼 입맛도 돌아오고 정말 좋아집니다. 그게 간단한 요런 몇 가지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혈관세포가 공격당하고 파괴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심혈관 질환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아까 얘기했던 혈전, 그죠? 뭐 혈전이 생긴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혈전뿐만 아니라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 그죠? 고혈압도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혈전 또는 이 세포가 망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안에 있는 저기가 문제예요. 혈관 벽에 들러붙은 상처로 인해서 이 상처에 뭐가 들러붙을까요? 칼슘.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콜레스테롤. 바로 지질이죠, 그죠? 지방. 그죠? 얘네 칼슘하고 콜레스테롤이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얘가 어떻게 돼요? 요 상처난데 득 들러붙어 있다가 이제 혈관벽이 좁아졌겠지.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돼요? 아우 힘들어. 그러면서 막 더 힘차게 펌프질을 해요. 그럼 이렇게 들러붙어 있던 애가 딱 떨어져 나가면서 출혈이 생겨요. 출혈이. 그게 바로 뭐예요? 혈전이에요. 혈전.
그러면 어떻게? 상처도 무섭지만 중성지질, 콜레스테롤도 무섭다. 그죠? 고지혈. 그죠? 네. 고혈압.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갑작스러운 뇌 심혈관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름철에 내가 그러면 비타민만 열심히 먹으면 되나요, 원장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건 근본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호모시스테인, 메티오닌이 호모시스테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 뿐이지, 그죠? 막아주는 것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혈관을 전부 다 케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NI932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 특허 물질이죠, 그죠? NI932. 이거는 많이 쓰여요.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NI932가, 그죠?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알로메프로지에도 콜레스테롤 케어하는데 중성 지질 을 억제하는데도 특효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불포화성 우리가 난소성 말토텍트린이라고 하죠. 그죠? 네? 네. 알아세틸 만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화가 되지 않는 섬유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를 많이 끌어들여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도 빨아들여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몸 안으로 흡수가 되는 걸 억제를 시킵니다. NI93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흡수가 되면서 몸 안에 지방이 늘어나는 걸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이기도 하는 거예요. 약은 아니지만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NY93이라고 하는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니백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요것도 특허 성분이에요. 요것도 우리 특허 성분이지만 얘도 특허 성분이에요. 얘는 뭘로 만들었냐면 대나무. 그죠? 대나무에서 추출된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유니백스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바로 혈관 세포를 상처난 세포를 재생시켜요. 네. 대나무 추출. 얘는 혈관 세포를 재생을 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받아서 상처가 나는 곳에 자꾸 플라그가 끼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콜레스테롤하고 칼슘이 융화가 돼갖고 자꾸 이제 플라그가 낀단 말이에요. 잇몸에 플라그가 끼듯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재생을 시키기 때문에 아예 플라그가 낄 수 있는 명분을 없애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사벡스라는 거 있어요. 이것도 들어보셨죠? 네. 사벡스도 우리 유니베라 특허 물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탄산? 네. 하고 계피. 화합물이에요. 그죠? 이 사벡스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알고 계시는 분? 얘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요.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이완을 책임지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혈관이 탄력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완, 늘어나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딱딱해지니까. 혈압이 올라가면 같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고 해야 혈관이 부드러워야 혈압의 변동이나 갑작스러운 위축이나 아니면은 혈액이 끈적끈적 해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막 펌프질을 세게 할 때도 혈관이 늘어나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돼. 딱딱해갖고 늘어나지도 않아. 그 풍선 있죠? 파티용 풍선, 우리. 긴 거 있잖아요, 왜. 네? 이렇게 섞어서 광대들이 삑 하고 불어가지고 그거 갖고 삑 이렇게 하고 강아지도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풍선 조금만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야들야들해서 잡아 당겨도 막 터지지도 않고 잘 늘어나고 잘 휘잖아. 근데 빵빵하게 바람을 끝까지 다 넣으면 어떻게 해? 얘가 휘어요, 안 휘어? 아니요. 조금만 틀어버리면 빵 터지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예, 이 사백스라고 하는 원료는 바로 혈관을 그렇게 늘어나고 탄력이 있게 만들어주는 원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위협들, 예를 들어서, 실내 온도 차가 10도 이상 난다든가, 그죠? 예, 그 다음에 갑자기 땀을 많이 흘려갖고 전해질이 많이 배출이 돼서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심장에 무리가 간다든가, 아니면 혈관 벽이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겨서 혈전이 생겨서 이런 아주 미세한 혈관에 혈전이 막혀가지고 괴사가 생기기 시작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뭐가 문제예요? 혈관에 있는 상처나 혈전이나 혈관 벽에 관한 문제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은행잎 추출물이에요. 예, 은행잎 추출물은 진코민이나 뭐 진코사이드라고 하는 원료로 이미 시중에서 의약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아주 강한 혈류 개선제예요. 혈류 개선, 혈행 개선. 그러니까 혈액의 농도를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피가 잘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면서 혈전도 좀 녹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천연 물질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어져요. 외부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코큐텐이죠, 그죠? 코엔자임. 예? 그렇죠. 코큐텐이라고 해요. 줄여서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물질. 엄마 젖에서도 있고 우리 몸에서 원래 가지고 있어요. 얘는 세포 기능 정상화, 세포 복구,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엔자임 Q10을 먹음으로써 혈관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 또는 막혀서 괴사가 돼서 어느 정도 기능을 잃어가는 것들을 죽기 전에 다시 되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죽으면 특히 신경세포나 뇌신경세포 같은 거는요,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돼요. 네. 근데 혈관세포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돼요. 그래서 코큐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잎 추출물, 그 다음에 사백스, 유리백스, NI932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농축을 해서 계속 정량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지키고 혈관 주변에 있는 모든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름철에 너무 뭐 덥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막 너무 좀 이렇게 시원한 것만 추구한다거나 그러면 몸이 냉해지잖아요. 그 몸이 차갑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이 근육이 수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혈관이 망가지는 원인 4가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혈관 안에서의 문제였죠. 네. 그죠? 혈관 세포 혈관 벽이 헐어. 거기 상처에 플라그가 껴. 플라그가 터져서 출혈이 생겨서 혈전이 생겨.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혈관벽이 막혀. 뭐 심장이 과부하가 걸려서 혈압이 올라가서 혈관이 터질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부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 있잖아요. 스트레스는 근육을 수축을 시켜요. 그러면 유일하게 외부에서 혈관을 공격하는 압력은 어디서 생기냐? 스트레스에서 생겨요. 스트레스가 생겨서 근육이 쥐어 짜지잖아요. 그러면 근육하고 근육 사이를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혈관을 프레스하는 이 스트레스는 그 압력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근육이 쥐어 짜는 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안 돼요.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밖에서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고무호수, 물호수 쫙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꽉 쥐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죠. 그죠? 압력이 세지면서 그것처럼 이 강한 스트레스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혈관이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 어우 뒷목이야 그러면서 여기 먼저 잡잖아요. 지금 열받아 그러면 여기 잡잖아.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많이 붙는 근육이 승모근이에요. 승모근, 어깨 근육.
어깨 근육, 승모근이 굳잖아요? 그러면 목도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쥐어 짜지면, 이 뒤에서 보면, 사람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모근이 이 어깨 근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근육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근육이. 얘네들이 쥐어 짜지는 거야. 그러면 요로 올라가는 혈관, 그 다음에 요 뒤에, 근육 뒤에 있는 심장, 전부 다 혈관을 꽉 눌러버려요. 머리도 문제가 생기고, 심장도 문제가 생겨요. 네, 동시에. 그래서 그런 밴드 팔대요. 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어깨 뒤로 해갖고, 어깨 이렇게 펴지라고, 이렇게 고무밴드 왜 팔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루 10분만 하면 뭐 좋아진다고 하는 거. 예, 그게 하고 나면 시원하다는 이유가 이 근육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완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몸 찌부둥하죠? 자, 어깨 한번 쫙 펴고, 뭐 팔 이렇게 펴고, 그죠? 뭐 이렇게 어깨 돌려, 이거 있잖아요. 전부 다 승모근하고 뒤에 있는 요 등 근육, 그죠? 예. 이거를 이완시켜줘서 머리도 맑아지고 그 혈액순환도 잘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스트레칭 좀 해주면서 자주 풀어주시고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더운 날 술 먹는 거 좀 자제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소주 2잔 이상 넘어가면 나머지를 간에서 해독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세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전환이 된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자동차 꽁문에서 나오는 매연하고 똑같은 성분이라고 그랬죠? 아세틸알데히드도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름에 너무 그냥 몸보신한다고 막 그냥 막 고기, 단백질 막 이런 것만 너무 드시지 말고 신선한 과일, 야채를 통해서 미네랄도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골고루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음주 좀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또 덥다고 해갖고 에어컨 끌어안고 그냥 살지 말고 적당히 체온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건강한 우리가 심장, 그 다음에 뇌, 혈관을 케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어제보다 시원해요. 좀 활동하기도 편안하고 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유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